안녕하십니까. 애경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65페이지 냉동기 계산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냉동기 계산 갈로 이번에 냉동력에서 나옵니다. 냉동력. 냉동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옆에 좀 적어주세요. 냉동효과. 냉동효과라고도 하기도 해요. 냉동효과. 그래서 일단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할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몰레르 선도겠죠. 이렇게 pH 선도. 그리고 관행각 표준 냉동 사이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행각도가 5도씨 있고 뭐 나머지는 30도씨, 15도씨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은 A, B, C, D, D가 요점이에요. 요점, C가 요점이고, 그 다음 E 관행각 됐고, 내려왔을 때 요거를 F라고 하고, 그리고 요 옆에는 뭐 거기는 생략돼 있는데 G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보면은 냉동력에서 위에 줄 거 주세요. 냉매 1kg이 증발기에 흡수되는 열량 줄 거 주세요. 얘는 뭐다? 냉매 1kg이 증발기에 흡수되는 열량이고 뭐다? kcal per kg으로 나타낸다. kcal per kg으로 나타낸다. 해서 밑에 마저 읽어보면은 증발 및 응축 압력이 변화하면 냉동효과도 변화한다. 그리고 냉동효과는 증발기 출구 엔탈피 요거죠. 요거 A 증발기 출구 엔탈피 빼기 증발기 입구 엔탈피 요놈.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자, 얘가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냉동기의 몰리에르 선도, 냉동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냉동력, 냉동효과니까 어디에요? 증발기란 말이야. 증발기.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다? 냉동력이라는 거는 HA 요놈 요점 엔탈피 요거예요. 요거 엔탈피 H 그리고 빼기 HF 요점이 되겠죠. 요점.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F랑 E랑 어때요? 엔탈피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F라고 써도 되고 E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단 말이야. 그래서 HA 빼기 HF 또는 뭐 HA 빼기 HE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엔탈피가 단위가 뭡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빼주면은 뭐 자연스럽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얘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가 되겠죠. 그래서 냉동력 또는 냉동효과는 뭐다? HA 빼기 HF 그리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 냉매 1kg에 대한, 그래서 요 킬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요게 냉동력이고요. 그럼 넘어가서 66페이지에 냉동효과 나옵니다. 냉동효과. 그래서 냉동효과, 냉동력 같은 말이라고 했죠. 제가 적어드린 요 공식 그대로 나오죠. 냉동효과나 냉동력이나 같은 말이고, 그 밑에 냉동능력 나오죠. 냉동능력 나옵니다. 능력. 그래서 요걸 1번 하고 얘가 2번 할게요. 냉동능력 해서 요건 뭐예요? 단위 시간당 중요한 게 뭐다? 단위 시간당 증발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열량, 그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나타내고요. 자, 똑같아요. 요 냉동이죠. 냉동 능력인데, 냉동 능력은 당연히 증발기일 거고요. 증발기. 왜? 증발기가 실내에 설치된 에어컨이니까 실제 냉동기잖아요. 그래서 증발기일 거고, 얘는 뭐다? 단위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앞에 냉동력은 뭐였어요? 냉매 1kg당이니까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냉동 능력은 단위 시간당이라 했으니까 아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냉동 능력은 Q는 G 곱하기 스몰 q다. 이 스몰 q가 어디다? 요 증발기다. 요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Q는
요게 Q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입니다. Q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 요 단위랑 같아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G는 냉매순환량이에요. 냉매순환량. 그래서 킬로그램 퍼 아워. 얘가 냉매순환량. 곱하기 얘가 뭘까요? 얘가 Q가 뭘까? Q가 뭘까? Q가 냉동력입니다. 냉동력 또는 냉동효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냉동력이랑 냉동효과는 같다. 근데 선생님이 반복을 한다.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냉동력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냉동효과라고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냉동력, 냉동효과는 같다. 그래서 요 스몰 q는 뭐다? 냉동력이다. 또는 냉동효과다. 그래서 얘가 단위가 당연히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겠네. 여기 나오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겠네. 그럼 여기서 단위 환산이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사라지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 요게 남는 거죠. 그러면 냉동 능력이라는 거는 냉동력에다가 냉매순환율 곱한 것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동톤이라고 해서 나오네요. 그 밑에. 그러면 냉동톤은 요 그림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칸이 부족할 줄 알고 위에다가 꾸깃 적어가지고 열심히 판서를 했더니 요 그림이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명칭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냉동력 얘는 냉동 효과하고 같고 정말 어렵다 정리를 못하겠다 그럼 단위만 외우세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냉동 능력이었죠. 냉동 능력 얘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입니다. 즉 단위만 외우면은 내가 책에 있는 거를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동력, 냉동효과는 같은 말이고 얘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에요. 단위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뒤에서부터 냉매 1kg의 증발기에 순환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을 수 있는 열량 1kg에 대한 열량 이렇게 되는 거죠. 냉동 능력은 뭐예요? 냉매가 계속 순환하면서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올 수 있는 그 열량. 그래서 시간에 대한 열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열량이기 때문에 냉매 순환량이 곱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요 냉동 효과. 냉동력에다가. 그래서 요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톤 보겠습니다. 냉동톤. RT로 나타내고, RT. 그러면은, 요 냉동톤이라는 거는 일단 줄 꺼주세요. 24시간 동안 0도씨의 물 1톤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들 때 제거해야 할 기본적인 열량. 이거 글로만 돌아보겠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조건을 한번 써봅니다. 24시간 동안에 0도씨의 물을, 0도씨의 물을, 어떻게? 0도씨의 얼음으로 바꾼대요. 얼음으로. 0도씨 얼음으로. 바꿀 때 제거해야 될 열량. 근데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1톤이네, 1톤. 자, 주어진 조건들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주어진 거고. 그럼 얘들을 구하면 되죠. 근데, 자, 보세요. 책에도 나오지만, Q는 GC 델타 T. 얘는 뭐예요? 현열을 구할 때. 현열량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고, 자, Q는 GR. 얘는 뭐예요? 잠열을 구할 때 사용하잖아요. 잠열을 구할 때.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물이 0도씨에서 0도씨 얼음으로 변했어요.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했죠. 물에서 얼음으로. 이게 뭡니까? 잠열. 그럼 어떤 공식 써야 돼요? 요 공식 쓰면 되겠네. 그래서 G는 물의 양이겠죠. 1톤이니까 얘를 키로로 바꾸면 1000kg이 되겠죠. 그래서 G 1000kg
곱하기 물에 얼음으로 변하니까 응고잡열 앞에서 얼마였어요? 80으로 외워도 되고 79.68로 외워도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79.68 돼 있네요. 79.68을 곱해줬더니 얼마가 나온다? 7968 공한개. 그리고 단위가 어떻게 된다? 킬로칼로리 퍼 데이. 데이인데 얘를 단위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킬로칼로리 퍼 모든 열량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열량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나타내라. 어디서? 공존행동 기계 과목에서는. 그래서 요 데이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워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뭐가 들어간다? 여기 밑에 24아워가 들어와 줘야 되죠. 24아워. 그래서 정확히 쓰자면 요 79680에다가 나누기 24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3320kcal per hour라는 단위가 나오네. 그럼 얘가 열량 Q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냉동톤 1냉동톤이라고 하면은 1냉동톤은 어떻게 쓰냐면 1RT라고 쓰죠. 1RT는 3320kcal per hour구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별표 3개, 4개, 5개. 많이 쳐줄수록 좋아요. 무조건 외워라. 1RT는 3320kcal per hour. 이게 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냉동톤 RT. 그래서 1RT라는 거는 3320kcal per hour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설치됐을 때 뭐 20RT다. 10RT다, 20RT다. 그러면 곱하면 되죠. 20 곱하기 3320. 그리고 10RT면은 10 곱하기 3320. 요런 식으로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보드마카 좀 바꿀게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얘졌네. 자, 그래서 요 냉동톤 RT라는 거는 어디서 쓴다? 한국에서 쓰는 단위이며 냉동기의 용량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1RT라는 거는 열량을 나타내면 3320kcal per hour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는 꼭 외워라. 1RT는 3320kcal per hour. 이번 시간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얘는 알아야 돼요. 진짜. 얘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한 문제 이상 가져갈 수 있다. 계산 문제에서. 생각해보세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문제 60문제 중에 계산 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예요. 5문제 중에 한 문제 가져온다는 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 외워라. 요게 냉동톤이었고요. 그럼 밑에 USRT 한번 보겠습니다. USRT. 자, 요거는 뭐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냉동톤. 요거를 USRT라고 한다. 그래서 또 이제 조건이 나오죠. 일단 줄을 좀 꺼주세요. 24시간 동안 32도 F의 물 2000파운드를 32도 F 얼음으로 만들 때 제거해야 할 이론적 물의 열량 해서 밑에 물의 응고잡열은 144 BTU per pound라고 친절하게 나와주네요. 그 요것도 뭐다? 24시간 동안 32도 F의 물을 어떻게 32도 F의 얼음으로 만들 때의 용량을 USRT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양은 어떻게 2000 파운드죠? 파운드의 물을 얼렸을 때. 그럼 이것도 똑같죠? 우리 한국에서 쓰는 그거 방식이랑 똑같은데 단 온도가 유럽에서는 도F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F를 쓰고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정해 놓은 용량일 뿐이에요. 그럼 얘도 잡열이죠. 잡열. 그럼 Q는 GR 요 공식으로 쓰면은 자 G는 뭡니까?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 2000파운드 LB 곱하기 응고잡열 얼마예요? 144 나오죠? 144 BTU per LB 파운드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레 요 녀석 사라질 끼고. 그래서 구해봤더니 288000 해서 나오네요. 288000
자,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단위는 BTU인데 뭐예요?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일을 했다. 그럼 요거 나눠져 버리면은 hour로 바뀌겠죠. 그래서 바꿔보니까 24를 나눠보니까 12,000 BTU라고 나오더라. 12,000 BTU per hour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책에서 보시면은 1kcal는 몇 BTU 돼 있어요? 3.968 BTU 라고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 BTU per hour를 킬로칼로리로 한번 바꿔보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나누기 3.968이니까 3.968 해주면 얘가 BTU가 되고, BTU per 자연스럽게 킬로칼로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지고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되면서 3024 3024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되는구나. 그러면 한국 1RT는 얼마였어? 한국에서 쓰는 1RT는 3320이었고요. 킬로칼로리 per hour고, 1USRT는 결국은 뭐예요? 3024 킬로칼로리 per hour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능사 보시는 분들은 요 녀석까지 외워주시면 좋아요. 산업기사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뭐 이왕 외울 거 요거 두 개 다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되고, 이거는 간혹 나오니까 외우실 분들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1RT는 3320kcal per hour, 1USRT는 3024 kcal per hour.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RT와 USR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67페이지에 메뉴에 보시면 뭐 한국 냉동톤은 미국 냉동톤보다 약 10% 가량 크다. 요거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제빙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빙톤. 우리 냉동기의 용량을 한국에서는 RT라고 나타내고 미국에서는 USRT라고 나타냈을 때 한번 구해봤고요. 어떤 수치값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제빙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빙톤. 제빙톤. 자, 제빙톤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얼음이죠. 얼음. 제빙이라는 거는 얼음을 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24시간 동안에 나오죠. 줄 거 주세요. 24시간 동안 25도씨 물 1톤을 마이너스 9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해야 될 열량. 단 제조 과정에서의 열 손실을 20% 가산한다 해가지고, 자, 24시간 동안 25도씨의 물을 어떻게 마이너스 9도씨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0도씨 물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 더 냉각하면은 상태 변화할 거 아니에요. 0도씨 얼음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 더 냉각하면 온도 떨어지죠. 마이너스 9도씨 얼음으로 만들 때 의 열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조 공정에서 열 손실의 20%를 가산한다. 손실인데 얘를 보정해줘라. 그래서 보정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몇 킬로? 1톤. 1톤이니까 1000kg. 자, 모든 조건을 적어줬습니다. 얘는 시간을 이제 마지막에 가산하면 될 것 같고, 1000 얘가 G가 되겠죠. 그럼 얘는 보정 개수는 일단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1번, 2번, 3번이라 했을 때 1번 가정은 뭐예요?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했어요. 그러면은 현열 QS. 그럼 2번 가정은 물에서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고 온도 변하지 않았죠. 잠열 QL.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얼음 상태 변하지 않고 온도가 내려갔으니 QS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누어 구해보자고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번 현열 QS는 GC 델타 T로 구해야 되죠. GC 델타 T. 그 다음 얘는 QL은 GR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QS 3번이니까 3번 QS는 당연히 GC 델타 T로 구해야 돼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G는 1000이잖아요. 1000kg 곱하기, 자, 물의 비열은 1입니다. 1. 그 다음 온도차 25도 빼기 0이죠. 25 빼기 0도씨
그 다음에 요 녀석 GR이니까 1000 곱하기 응고잡렬 얼마였다? 79.68 해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세 번째 거 1000 곱하기 C가 얼음의 비열은 외우세요. 0.5 곱하기 온도차는 0도씨 빼기 마이너스 9도씨죠. 마이너스 9도씨 0도씨 빼기 그냥 마이너스 9도씨가 아니고 0도씨 빼기 마이너스 9도씨입니다. 그래서 0도씨 빼기 마이너스 9도씨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죠. 어떤 분들 0도씨 빼기 9도씨 이렇게 적어버린다고요. 이건 상온 9도씨죠. 틀려요. 틀려. 그래서 0도씨 빼기 마이너스 9도씨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구해봤더니 1번이 25,000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2번이 79680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3번이 어디있지? 4500 킬로칼로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들을 다 더해주면 되죠.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25,000 25000 더하기 79680 더하기 4500 이렇게 더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해보니까 131016 나오네요. 그리고 킬로칼로리고 퍼 뭡니까? 사실 24아워가 되죠. 요거 24아워. 그래서 요걸 나눠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값이 나눠졌을 경우 여기에 적을게요. 여기 적으면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은 보이네요. 그래서 5459 나와요. 5459 킬로칼로리라고 나옵니다. 킬로칼로리. 죄송합니다. 앞에서 제가 좀 빼먹은 부분이 있네요. 보정을 안 해줬네. 자, 요게 총 열량이란 말이에요. 총 열량.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시면 109180 이렇게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뭐를 놓쳤다? 내가 보정계수를 놓쳤잖아요. 20%.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 1.2를 해주셨을 경우 131016 요런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24시간을 나눠버리면은 5459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돼요. 그럼 제빙톤은 5459 킬로칼로리 퍼 아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제빙 개수, 이게 제빙 열량이란 말이에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니까 이거를 어떻게 RT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톤이니까 톤. 그래서 RT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RT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나누기 3320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해주면 되죠. 왜? 1RT는 3320 킬로칼로리 퍼 아워니까. 그래서 구해보니까 1.65RT가 되더라. 1.65RT. 그래서 요 제빙톤은 뭐다? 1.65RT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것만.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계산하기 힘들다. 그럼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빙톤은 1.65RT다. 한국 1냉동톤은 1RT인데 제빙톤이라는 거는 1.65RT 나오는구나.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 공식이 책에 보시면은 이게 참 교육을 하니까 칸이 너무 부족하네요. 책에 보시면 거기 줄 긋고 별표해 주세요. 131016에다가 나누기 24시간을 해주고 거기다 3320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해주니까 1.65RT가 나오더라. 요 말이죠, 요 말. 그래서 요게 나온 값. 이거나 제가 방금 구한 거 순서만 바뀌었을 뿐 똑같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줄을 꺼주고 별표하고 요거를 좀 알아주세요. 1 제빙톤은 1.65RT구나. 해서 제빙톤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다루는 게 많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정 모르면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 시간 결빙계수까지 하고
제가 암기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꼭 알아야 될 포인트들. 그런 것만 좀 외우셨다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몇 번 풀어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않으려 해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결빙 시간 한번 봅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요거는 그냥 공식만 하나 외워주세요. 거기 책에 나오는 공식 있죠. 결빙 시간. 자, 결빙 시간 H는 마이너스 TB 분의 0.56 곱하기 T의 자승 해가지고 요 TB라는 게 브라인 온도입니다. 브라인 온도. 그리고 요건 단위가 도시입니다. 도시. 보통 뭐 전부 연력학적 계산에서는 절대 온도로 구하라 라고 하지만 요 공식에서는 온도가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0.56이라는 거는 결빙 개수. 그리고 얼렸을 때의 개수. 요게 결빙 개수가 되고 요 T라는 거는 얼음의 두께. 인데 요것도 단위가 센티미터로 나와요. 뭐 미리나 미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센티미터로 나와요.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우실 때 주의할 거는 요 두 가지의 단위. 온도는 도시가 나오고 얼음의 두께는 센티미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줄 거 주실게 결빙 시간은 얼음 두께의 2제곱에 비례한다. 요거죠. 요거 두께는 2제곱에 비례한다. 결빙 시간은.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결빙 시간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브라인의 온도를 구해라 해가지고 나머지 결빙 시간 두께를 준다던가 아니면 두께를 구해라 해가지고 결빙 시간 브라인 온도를 준다던가 요런 식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만 좀 외워주시면 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서 꼭 필요한 포인트 조금 짚어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했던 게 뭐 냉동 효과, 냉동력 나오는데 자, 냉동력 역과 냉동 효과는 같은 거다라고 했죠.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고 그 다음 냉동 능력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거. 얘는 냉매가 1kg 순환했을 때 얘는 냉매가 1시간 순환했을 때를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냉동톤 1RT는 3320kcal per hour다 해가지고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냉동톤 얘가 USRT USRT라고 적을게요. USRT 자, 얘는 USRT는 1USRT는 3024 kcal per hour더라. 그 다음에 제빙톤은 뭐 크게 다룰 것도 없죠. 얘는 1.65RT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1.65RT다. 그 다음에 결빙시간 hour는 마이너스 TB에다가 분의 0.56 결빙개수 곱하기 T의 자승이구나. 요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쌤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그럼 얘만 알아둬라. 얘만. 냉동톤은 1RT는 3320kcal per hour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번 시간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요 정도인 거고 꼭 외워야 될 거는 요 녀석 냉동톤. 뭐 문제 푸시다 보면은 외우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런 거 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보셨을 때 기억이 살포시 조금이라도 나면은 그때 가서 이해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냉동기의 계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증기선도, 뭐 증기선도 하면 몰리에르 선도겠죠. 그래서 몰리에르 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면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